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잘 아시죠?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 진상조사가 100일째 제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이 중간조사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3일로 100일이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정권 실세인 바로 이 차관,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을 놓고 두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술에 취한 이 차관이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 법무차관이 임명되기 한 달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 하면서 이 차관을 입건조차도 안 하고 내사 종결 처리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이 일자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에 영상 녹화가 안 돼 있었다면서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금 이 기사는 전 그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준, 표태준 기자가 취재한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상조사 100일째 제자리다라는 기사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복원해서 경찰에 보여줬다는 피해자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사건 종결 과정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13명 구성된 청문 수사합동 진상조사단 꾸려가지고 올해 출범한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의 1호 지시였습니다. 그렇지만 100일이 넘는 지금까지 1호 지시의 최종 결과는 물론이지만 중간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중간조사 발표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진상조사단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런 입장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만 50여 명으로 사건 발생 시점에 통화 내역이 7,900여 건,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은 진상조사 착수 2달이 지나서 비로소 확보를 했다는 거죠. 아직 이 차관 소환조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당시 사건 담당 수사를 했던 A 경사만 처벌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경찰 진상조사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앙지검이 작년 말부터, 중앙지검이 누굽니까? 이성윤 지금 지검장 아닙니까? 작년 말부터 경찰과 별도로 이 차관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이 사건 종결 과정에서 봐주기와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고 고발한 사건입니다. 한 경찰 간부가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만큼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도 지난 1월 사건 담당서였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을 소환 조사한 뒤로 이렇다 할 무슨 뾰족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진척도 없습니다. 이 차관이 사건 담당자인 이동은 중앙지검 형사 5부장, 이동은 중앙지검 형사 5부장은 2019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이 차관과 함께 근무한 분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차관이 아닌 일반이었다면 벌써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수개월간 질질 끄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복통이 터지는 겁니다. 왜 복통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폭행 진상조사가 100일째 오리무중이고 그 가해자를 단 한 번도 소환도 안 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복통이 터질 수밖에. 또 중간조사 발표조차도 없고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은 행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검사는 수사하는 그 형사부장 검사는 검찰의 검사는 또 함께 근무했던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그 과장을 했던 검사라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대한민국은 앞을 이렇게 한 걸음도 나가질 못하는 이러한 나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주일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행여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썩 전망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정권 교체. 그것은 반드시 이룩해야 된다.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이걸 반드시 100% 국민들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사람, 단일화를 방해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국민이 심판해버려야 된다. 가차없이 심판해버려야 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펄펄 뛰는 또 한미동맹이 펄펄 뛰어서 국가안보가 단단해지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한민국이죠.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이 아닌 그 바로 이전에 활성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모습이 11개월 뒤에 갖춰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새로운 태양은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